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수수료 안 받는 차, 저희 사무실에 있는 차 중에서 적당해 보이는 차 위주로 여러 대 준비해놨고, 동료 사무실인 다른 사무실에 있는 차 수수료 안 받는 차로 해갖고 금액도 나와 있는 금액에서 절충을 해서 판매를 한번 하면은 고객님 좋고, 수수료 안 내니까 좋고, 저도 그냥 용돈벌이 하니까 좋고, 제 차면은 빨리 나가니까 또 좋고, 갖고 계신 딜러분은 고맙고, 이렇게 서로 윈윈윈 할 수 있도록 가끔 하는데, 올 들어서 지금 첫 번째 합니다. 7대 우선은 하고요. 9대 1000만원 이상짜리 하는데, 오늘은 1000만원 이하의 차량으로 위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1000만원 이하다 보니까 조건대들은 이유들이 조금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빨리 여기 밑에 보시면은 라인이 있는데 지나서 보면은 끊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바로 넘어가기나 여기 밑에 댓글란 보시면은 타이밍 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그런 차가 있을지 오늘 한번 같이 봐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요, 제가 매입해서 갖고 있다가 작년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쯤 판매를 했다가 그 다음에 장거리 위주로 좀 타시게 되셔갖고 디젤로 바꾸셨는데, 휘발유 차량입니다. 아반떼 휘발유 차량인데, 다시 구매하신 차량은 더뉴 아반떼 디젤 차량을 구매하셨어요. 요걸로 하면은 연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분명히 안내해드렸습니다. 이전비라든가 아니면은 구매할 때랑 판매할 때 손해 보시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다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장거리 위주로 타니까 그게 낫지 않을까 해서 알겠습니다 해갖고 더뉴 아반떼 판매를 했고, 이 차는 다시 제가 가져왔습니다. 지난번에 판매를 했을 때 300인데 지금도 300에 판매를 하면은 저렴한 겁니다.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금액은 현재 370에 이렇게 올렸는데, 더 비싸게 판매할 수 없고 싸게 판매하자니 지금 시세보다 또 300이라는 금액이 또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서, 일단은 금액부터 말씀드리자면은 300, 등기득세는 7% 잡습니다. 그러면은 21만원, 차량 가격 300만원, 매도비 발생합니다. 44만원. 매도비는 수수료가 아니에요. 매도비는 상사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저한테 주시는 부동산 복비 개념의 알선 수수료는 원래는 40을 싼 차든 비싼 차든 받고 있는데, 요거는 빵원 받고 44만원 상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성능 책임 보험료는 대략적으로 17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다 해서 382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인데, 제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탁송료를 안 받습니다. 톨비도 안 받고요. 기름값만 들어갑니다. 만약에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제주도 지역은 제가 이틀을 날을 비워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수료를 받든 안 받든 50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륙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값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셔서 가져가신다라고 하셨으면은 탁송료가 이제 저도 품이 안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가져가시는 거기 할 텐데, 제가 하루 날을 비워서 가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원래는 탁송료를 받는데, 요거는 제가 갖고 있는 차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 해서 382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 세부적으로 열선 있고요. 핸들 열선은 없고, 하이패스가 룸밀러형이 아니고 이렇게 단말기형입니다. 와이드 룸밀러 따로 이제 클립식으로 끼우는 거 있고, 블랙박스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사제 내비게이션 있고요. 키는 스마트 키가 아니라 돌리는 키입니다. 후방 카메라 괜찮고요. 그리고 핸들도 뭐 해진 거 따로 없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올리는 거, 휠은 이렇게 생겼는데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타이어도 적당합니다. G 색깔이고요. 성능 기록 보면은 검사 날짜가 내년 한 달까지 이제 뒤로 유효기간이니까 4월 25일까지 튜닝 없고 렌트 없, 사고도 제가 뭐 지워달라고 한 거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척척척 뭐 없고, 우측 휀다가 손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는 무사고로 들어갑니다. 확실히 들어온 날짜 보면은 1월 21일 날 들어왔습니다. 이 차는 다 해서 차 가격 포함, 탁송비 포함, 기름값만 별도로 382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첫 번째 아반떼 MD, 제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량은 SM3 네오 프로는 아니고요, 이 등급입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있고요. 이 정도면은 열선이 있을 거고, 뒤에 뒷자리 엄청 빳빳하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아니고, 열선은 왼쪽 오른쪽 밑에, 운전석 기준은 왼쪽에 있고 조수석 기준은 오른쪽 밑에 보면은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이쪽에 있진 않고 그렇습니다. 휠 봐줄만 한데 나머지 세 짝이 어떨지는 동영상으로 꼼꼼하게 찍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키로수는 11만 4,441km 이고, 블랙박스는 앞뒤 2채널 있습니다. 전동 시트 방식은 아니고 레일 방식입니다.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있고, 아까 제가 소유하고 있던 아반떼 MD도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여기서 봐야 되는데 이쪽에 사용감이 좀 있고 약간의 손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키로수는 11만 킬로, 연식은 아까 거는 12년식이었는데 이거는 14년 6월에 15년형입니다. 성능 기록 보면은 검사 날짜가 내년 7월 1일까지입니다. 튜닝 없고 렌트 이력은 있어요. 렌트 이력이 있다라고 해서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렌트 이력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 경험상. 제가 중고차는 2012년 2월부터 시작했고, 유튜브는 2017년 7월부터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여태까지 렌트 이력이 있어갖고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운전석 쪽 휀다 하나 있고 이 안쪽에 투시한 것처럼 보이는 성능 기록부 여기를 보면은 아무것도 체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뼈대는 손상된 게 없어요. 운전석 쪽 바깥쪽 겉에 겉면 휀다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앞범퍼는 표시가 안 될 때가 또 있어서 같이일 수도 있고 나머지 뭐 운전석 앞문이 황금이 미세하게 있다라고 하면 표시가 역시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타는 데는 지장이 없을 만한 성능 기록부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유 누수 불량 없다라고 체크가 돼 있고 양 쿼터 미세 판금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뒤쪽에 여기 6번 여기 뒤에다가 쿼터 패널입니다. 양 쿼터라는 거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쪽에 콩 전방주시 태만 혹은 뭐 그런 부분으로 좀 손을 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온 날짜로 추정되는 날짜는 작년 12월 16일이기 때문에 1월을 버텼고 지금 2월 녹화 날짜 기준으로 4일입니다. 2달이 조금 안 됐어요. 한 달 보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차로는 볼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량은 360에 들을 수가 있겠고요. 곱하기 7% 하게 되면은 25만원 등취득세에 들어가는 거고 360 그다음 매도비 44 수수료 없고 성능 책임 보험료는 이 오른쪽에 여기 적혀 있습니다. 8.7로 계산을 해보면은 437만 7천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 이 차량은 제가 소유하고 있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탁송을 원하시면 탁송비는 나온다. 그 전에 제가 동영상으로 꼼꼼하게 오신 것보다 더 꼼꼼하게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차량입니다. 벤이에요. 뒷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뒷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격벽으로 해갖고 뒤에는 그냥 트렁크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벤들이 보통 열선이 없을 때가 특히나 더뉴 레이 때는 열선이 있을 때가 좀 많은데 그냥 레이 때는 열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돌리는 키에 에어컨 히터는 되는데 열선이 없다. 그리고 라디오는 되는데 블루투스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흰색이에요. 후방 감지 센서는 이렇게 툭 튀어나온 돌출형이라고 한다면은 사제로 원래는 없었을 텐데 사제로 해놓은 겁니다. 원래는 높이가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성능 기록부 보면은 종합검사 날짜 내년 10월 22일까지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앞쪽에 사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엔진룸 보면은 여기 끄트머리에 사이드 멤버라는 뼈대가 있는데 끄트머리가 약간은 손상 이력이 있다. 조수석 쪽으로 충격이 있어서 안쪽으로 살짝 먹혔어 갖고 수리를 했구나. 여기 휀다. 그다음에 본넷, 앞범퍼, 사이드 멤버, 인사이드 패널도 약간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키로수 12만입니다. 금액은 450까지 들을 수가 있겠고 등취득세 경차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요. 매도비만 44만원 수수료고 성능 책임 보험료가 써져 있는 경우도 있고 안 써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누유누수 불량 없고 운전석 쪽 사이드 멤버도 충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 12번 더블은 있지만 상태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꼼꼼하게 봐드릴 수 있도록 하고 1월 23일날 들어왔습니다. 성능 책임 보험료 책임 보증 수수료라고도 하는데 요게 93,000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93 하면 다 해서 503만 3천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레이벤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량은 SM7 노바 LPG 차량입니다. LP2라고도 하는데 연료가 LPG니까 그냥 LPG라고 하겠습니다. 키로수는 15만이 조금 안 되고 연식은 16년식입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스마트키 있고요. 블루투스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프로토 에어컨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형은 아니고요. 에어백은 사방에 있다라는 사진 보실 수가 있고 휠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머지 세 짝이 어떨지는 꼼꼼하게 문의를 주신다라고 한다면 동영상 찍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고 후방 감지 센서 있고요. 그렇습니다. 뒷자리도 열선이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있고 그렇습니다. 운전석 시트 컨디션은 이렇습니다. 바깥의 사진은 보통 깨끗하게 찍힐 때가 많습니다. 16년식에 14만 8천 킬로 LPG 차량입니다. 금액은 580이라고 돼 있는데 550까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곱하기 7% 하면은 등취득세가 항상 얼추맞고 38.5 550만원 차가격 매도비 44 수수료 없고 성능 책임 보험료는 나와 있을 때도 있고 안 나와 있을 때도 있는데 16만 4천원 정도 16.4 16만 4,640원이니까 다 해서 648만 9천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키로수가 아무래도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소모품 조금 이제 교체할 생각을 약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구매하고 구매하지 않고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은 보통 타이어를 교체를 해야 된다라든가 썬팅이 좀 손상이 있다라든가 차에서 냄새가 좀 난다라든가 사이드 미러가 좀 깨져 있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두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면은 구매를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더 전방 감지 센서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 차를 제가 받으려는데 고객님께서 구매 못 하실 만한 제 경험상 이 정도는 그렇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소상히 솔직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은 다 해서 요 금액에 구매하실 수 있는 SM7 노바 2.0 LPG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량은 올란도 1.6 디젤 차량입니다. 쉐보레 모델은요 14년 이하는 리뷰를
거의 안 합니다. 왜냐면은 보령 미션 요거는 미션 괜찮은 건데 라고 하시더라도 15년씩부터는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미션 문제 때문에. 올란도가 또 디젤 같은 경우에 호수가 좀 잘 터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미리 마음에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키로수는 45,788km입니다. 5만 km도 안 된 차량인데, 많은 분들께서 연식이 10년이 됐는데 키로수 이렇게 안 타면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 경험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키로수가 짧으면 무조건 깨끗할 때가 많아요. 연식이 10년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트 컨디션이 이렇다라는 거는 주말에만 탔던가 아니면은 한 달에 뭐 두세 번 어르신이 뭐 가끔 탄다라든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강남으로 출퇴근을 할 때, 지금은 오히려 가까워져가지고 차로 출퇴근한다고 합니다만, 강남으로 다닐 때는 길 막히고 그런 게 좀 그래서 전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차를 이번 주 주말에 탈 일이 있나? 없으면은 2주에 한 번 타고 거의 1, 2주에 한 번씩 잠깐만 타서, 그 당시에 15년씩 말리부를 제 친구가 탔었었는데, 한 3년 전에 차를 바꿀 때 2년 전쯤에 바꿀 때 키로수가 5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운행을 안 해줬을 거라는 막연한 의심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 경험상 무조건 키로수 짧은 차는 좋을 때가 대부분이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시기 전에 제가 또 구매하실 만한 차인지 솔직하게 다 봐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는 레바를 통해서 뒤로 제끼는 건데, 앞뒤를 움직이는 거는 이렇게 전동으로 이렇게 부분 전동 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2채널 블랙박스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키로수가 짧다 보니까 휠 스크래치도 좀 덜 할 확률이 높고 그렇습니다. 45,700km라고 한다면은 최초 맨 처음에 껴졌던 타이어가 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보통 새 타이어가 4만 km 정도 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갈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합리적인 막연한 추측을 또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경험상의 추측입니다. 열선 버튼은 여기 동그라미 안에 운전석 쪽, 조수석 쪽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뒷자리는 짱짱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있고요. 그렇습니다. 후방 감지 센서도 있고 G색입니다. 성능 기록 부분은 검사 날짜가 올해 8월 10날까지고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키로수 5만 안 되는 45,788km, 아무것도 없다. 교환 이력, 환금 이력이 없다 라고 돼 있는데, 보면 또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돼 있는데 안 됐다라고 하는지도 꼼꼼하게 봐드릴 수 있도록 하고, 누이두수 불량 없습니다. 전부 올량호라고 돼 있고, 점검자 의견란 여기 안 보시는 분들이 10분 중에 7, 9분이신데 진짜 안 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에 있어야 될 부분을 여기 밑으로 한글로 빼놓는 경우가 있는데, 한글로 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보시면 안 되는 부분이다. 10분 중에 7, 8, 9분이 안 보신다라는 건 여러분도 거의 안 보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 기록부 가운데에서 조금 밑으로 살짝 내려온 여기 특이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을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온 날짜로 추정되는 날짜는 무조건 아닙니다. 4개월 동안 안 팔렸을 때 날짜를 최신으로 갱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1월 10날 들어왔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차량은요 700에 드릴 수가 있겠고, 곱하기 7%하면 등취득세가 맞을 겁니다. 49만원 등취득세, 차가격 700, 매도비 44, 수수료 저한테 주시는 거 없고, 성능 책임 보험료는 옆에 5만원 반올림하면 5만원이기 때문에 대충 5 잡으면은 798만원에 탁송을 원하시면 탁송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름값도 추가로 들어가고 하는데, 거리에 따라서 조금씩 15,000원에서 20만원까지, 제주도 지역은 이틀을 비워서 가야 되기 때문에 50만원 선정료 포함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 해서 798만원 되겠습니다. 자, 다음 차는 제가 갖고 있는 레이 기럭스 차량입니다. 안개등이 없고 라이트는 다 잘 나오고, 이 차량을 레이치고 고가에 매입한 이유는, 옵션이 없는 것 치고 고가에 매입한 이유는 3만 km이기 때문입니다. 키로수가 짧은 차는 무조건 좋을 때가 많은데 이 차도 좋습니다. 원주, 서울에 계시던 분께서 발령이 가까운 거리 원래 타시다가 장거리를 경차로 타기에는 허리 문제도 있고 잘 안 나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차로 변경을 하시면서 대차로 판매를 하신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은요 750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690까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등취득세는 안 들어가고요. 매도비 44, 수수료 없고, 성능 책임 보험료는 한 3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 해서 737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흰색깔 루프 스킨 들어간 차량입니다. 앞뒤 2채널 블랙박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등급이 낮다 보니까 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뚜껑만 있는 이제 깡통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가 없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가 아니고요. 그리고 뒷자리 다 정상적이긴 합니다만 6대4 폴딩이 아니라 일체형으로 접히는 시트, 뒷자리 시트이고, 조수석은 에어백이 있습니다. 옆에 사이드 에어백도 있고요. 그런데 치명적인 부분이 열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시공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제가 금액을 여기 나와 있는 표시된 금액에서 60씩이나 절충을 또 해드리기 때문에 따로 시공할 생각을 또 하시거나,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이 10분 중에 9분이신데 만약에 원하시면은 알루미늄
휠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면은 검사 날짜가 내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까지 유효기간이 한참 남았습니다. 튜닝 없고요. 렌트 이력 없습니다. 사고는 운전석 쪽 판금이 있는데 여기 W 인사이드 패널에 W라고 되어 있는데 엔진룸을 열어서 보게 되면은 끄트머리 조금입니다. 아주 조금 요만큼. 그런데 보이긴 보이니까 약간 동전으로 긁은 것 같은 그런 부위가 미세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건 표시를 안 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요것만 해도 상관없을 수 있는데 요거까지 보이긴 하니까 솔직하게 해놓은 겁니다. 거의 무사고라고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누수 불량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12월 30날 이렇게 성능 기록부 받은 따끈따끈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다 해서 요 탁송비 포함입니다. 737만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 레이 투톤 밴 아니고요. 디럭스 차량이었습니다. 자, 다음 오늘 순서의 마지막 아반떼 AD 차량입니다. 자, 990만원 돼 있는데요. 금액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거는 970까지. 요건 950까지 드리겠습니다. 곱하기 7% 하면은 66만원. 그다음에 950, 매도비 44, 수수료 없고요. 성능 책임 보험료가 키로수랑 비례할 때가 많거든요. 요게 빨간색이 키로수입니다. 성능 기록부 보면 키로수. 책임 보험료가 57,000원 정도 나옵니다. 0.7 하면 다 해서 1065만 7천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아반떼 AD 스마트 모델인데요. 그냥 뒷자리 다 빼주면 살게요.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탁송을 원하시면 이건 탁송비가 나오는 차량입니다. 정품 내비는 아니고요. 타재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고 스마트 키는 아니고 돌리는 키입니다. 열선 버튼은 무조건 있습니다. 스마트 등급은요. 열선 있고 핸들 열선까지 있습니다. 2채널 블랙박스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는 아쉽게도 아니고 후측방 센서는 없습니다.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오토 폴딩이 되는 거고요. 뒷자리 엄청 빳빳하게 깨끗하고 휠 이렇게 생겼고 깨끗합니다. 에어백 사방에 사이드 에어백까지 다 있는 거고 후방 감지 센서 있는 거고 G 색깔입니다. 썬팅 기포 있지는 않은데 앞에가 실루엣이 살짝 보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연한 썬팅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암이 그래 보입니다.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이렇게 찍으면은 보통은 사진 찍어주시는 분을 포커스 잡을 때가 좀 많더라고요. 성능 기록부를 다시 꼼꼼하게 보면은 검사 날짜가 11월 11일 빼빼로데이까지입니다. 이것도 그러네요.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그 다음에 사고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수 불량 없다라고 체크되어 있고 밑에 점검자 의견란에 이상한 거 위에 그림에 있어야 될 부분을 밑으로 빼는 것도 없습니다. 들어온 날짜로 추정되는 날짜가 2월 3일 어저께 녹화 날짜 기준으로 어저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차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원하시면은 탁송 원하시면은 지역에 따라서 탁송비를 받을 수가 있고 운전석만 다운 오토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15,000원에서 20만원까지 제주도는 50만원에 이렇게 탁송을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일단은 FHD 60프레임 화질로 동영상 찍어드리고 있거든요. 요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받아보시면 이렇게까지 찍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단점 위주로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될 만한 게 없다. 이거는 다 말씀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눈에 보이는 한 돌튄 흔적까지 다 안내해드리고 하부까지 다 손 넣어갖고 스티어링 기어라든가 등속 조인트라든가 누수 불량이 있으면은 있다. 요거 수리하면 얼마 정도 나온다 등등의 조언들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1000만원 이상의 9대 차량을 가지고 또 소개해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실질적인 거래가 되는 차량들은 1000만원 이하가 좀 손쉽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먼저 보시는 분께서 먼저 요청을 해주시는 분께서 구매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아반떼 MD를 올렸더니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진짜 소신껏 아는 사람, 가족, 친척께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과 조건이 완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네이버 지식인 출신, 달신 출신으로서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정확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